안녕하십니까. 지금 이제 정치권에 또는 이제 법조계에 이재명의 10월 위기설, 운명의 10월 이런 이야기가 이제 계속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부정하는 견해도 있지만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온다는 것은 이제 실제 위험이 현실화될 이럴 가능성이 저는 크다 봐요. 지금 크게 보면 이제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재명의 10월 위기설의 실체는 세 가지로, 첫째는 이제 바로 이제 사법 리스크입니다. 10월 달에 1심 판결이 줄줄이 나오는 사법 리스크, 수사도 포함한 거죠. 사법 리스크.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바로 이제 호남 보궐선거 리스크입니다. 호남 리스크라고 저는 봅니다. 보궐선거. 호남이 이재명을 버리냐 안 버리냐. 10월 16일 호남의 영광과 곡성의 보궐선거. 그게 두 번째 리스크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반 이재명, 반명 상김씨가 있습니다. 반 이재명의 세 명의 김씨. 다 아시죠? 반명 삼김. 바로 이제 김경수. 그 다음에 김부겸. 그 다음에 김동연. 이 움직임입니다. 이 세 가지 리스크가 저는 이제 결합이 돼야 돼요. 모든 게 엄청난 메가톤급의 핵폭발이 오려면 이런 게 융합이 결합이 돼 버리대요. 뭐든지 하나만 가지고나 쉽지 않습니다. 세계가 이제 세계의 폭탄이 동시다발적으로 동시에 터져버리면 메가톤급 핵폭발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방송 나가서 종편에 많이 나가잖아요. 그냥 김경수, 김부겸, 김동연 그냥 가지고는 이재명이 못 이긴다. 여기에 재판부, 사법하고요. 그 다음에 검찰이 아직 남은 수사가 많잖아요. 검찰. 이게 결합이 돼버린다. 그래야 이게 엄청난 대폭발이 일난다. 이렇게 제가 어제 박재홍의 라디오 한파승부에도 제가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보궐선거도 있는 거죠. 이 세 가지 동시다발적인 핵폭탄이 이재명한테 동시에 떨어지면 저는 상당히 큰 위기가 현실화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재명이 지금 이제 완전히 자기 친정 체제를 겁이 나니까 구축하는 거예요. 이제 청년위원장까지 모경종이라고 있죠. 모경종? 이름 되게 좀 특이한데 완전히 이재명이 가방 못지않은 수행비서하던 근데 얼떨결에 배치다가 아마 인천의 국회의원이죠. 인천의 국회의원일 겁니다. 모경종. 이 작은 이제 청년위원장까지 우리가 다 하자. 이런 식으로 이제 출마합니다. 거기에 원래는 이제 김동아 이제 대장동 변호사 이자도 나가려 했는데 모경종으로 가니까 자기 포기했더라고. 그 다음에 여성 중에 임세은이라고 있잖아요. 방송 좀 하는. 이자도 놀라다 포기하고 모경종 인천의 서구 병이네요. 모경종. 아주 이제 나이도 어린 청년입니다. 이자가 전국 청년위원장까지 우리가 장악해야 된다. 이래가 이게 완전히 이재명이 일극체제로 만들려고 하는데 그런다 해서 이게 갑자기 나무로 보자고. 나무로 제가 비유를 다니까 나무라는 게 갑자기 몇 달 만에 뿌리가 확 깊어집니까? 500년, 1000년 된 나무가 뿌리가 깊지. 갑자기 몇 달 만에 이재명이 일극체제, 수령체제 한다고 이게 뿌리가 확 깊어집니까? 어차피 이게 이재명 수령 일극체제는 개딸들에 의해서 쌓아놓은 모래성에 불과하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개딸들에 쌓아놓은 모래성에 불과합니다. 오래된 나무, 뿌리 깊은 나무가 샘이 깊은 우물이 아니다 이 말이죠. 철옹성이 아니다 말이죠. 그렇다면 저는 10월에 빅 이벤트들이 있는 거예요. 재판을 코로나로 2주씩 연기해도 어차피 위정교사나 선거법은 10월달에 선고는 된단 말이에요. 야, 이게 지금은요. 지금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재명이가 왜 겁나가 계속 연기하겠어요. 이재명이는 그래도 이게 명색이 변호사잖아. 자기가 알아요. 어떤 죄가 나올지. 지금 이게
남들은 이재명인데 아부한다고 아이고 우리는 무죄 놓을 걸 확신합니다. 절대 안 놉니다. 무죄. 절대 안 놉니다. 놓을 수가 없어요. 위정교사는 자기 목소리가 있는데 자기 목소리가 있는데 어떻게 무죄가 나옵니까? 선거부터 그 김인섭이가 5년 받은 로비 알선 수재로 5년 받았는데 어떻게 그게 백현동이 국토부 협박 때문에 용도 변경 말이 됩니까? 이게 상식을 맞나요? 자, 형량만 보자고. 형량만. 위정교사 40%가 실형이고 40%가 집행유예 징역이라고. 그런데 갑자기 벌금 때리면 앞으로 위정죄 때려쳐야 됩니다. 이제 기소하지 말고 다른 사람이 위정하더라도 이제 수사하면 안 돼요. 우리나라 위정이 전 세계 1위 아니면 1위. 이재명 같은 자가 살아나면 앞으로 이 위정 법정에 이제 수사나 처벌 못 합니다. 이제 위정이 반짝 우리나라 사법부 끝납니다. 이재명이 음벌 못하면 끝납니다. 저는 이런 게 사법 리스크가 우리 법조인들 사이에서는 다 이거는 불가능하다. 무죄나 그다음에 당선 무효나 피선거 무죄안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걸 제가 국민들한테 당당하게 제가 모든 방송 가도 이재명이 유죄 놓을 확률이 99.9%다. 그다음에 구속이나 집행유예 실형이 놓을 확률이 높다. 계속 제가 방송하는 이유가 그게 놓더라도 국민들이 뭐 담담하게 그걸 원칙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일반 개딸들은 설마 국민 여론조사 1인데 이걸로 날리면 폭동나나? 너 국민적 저항을 이런 게 별거 아니라는 걸 제가 국민들한테 알려야 되기 때문에 제가 종편에나 지상파나 라디오나 나가서 이재명이 날아간다고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국민들도 이게 우리 법치가 살아있구나 알 거 아닙니까? 한 명의 국민이라도 이걸 설득시키면 이게 판결이 나오도 우리 전 국민이 이제 법치가 제대로 서는구나. 이제 원칙이 서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인다 이 말이죠. 그 한 줄도 안 되는 게 개딸이 무서워서 판사가 말도 안 되는 판결을 내립니까? 그러면 이게 대한민국이 무너지는 거죠. 이게 저는 첫째 리스크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궐선거는 제가 말씀 많이 드렸죠. 오늘 이게 조국 땅에서 좋은 후보들 많이 영입하더만요. 야, 조국 땅에서 제대로 음주운전 전과 부산의 금정구에 류재성도 있지만 영광곡성에도 많이 영입하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쫄았으니까 박지호이가요. 박지호이가 조국이 보고 후보 내지 마라 이재명을 대통령 만들어야 된다. 야, 박지원이 진짜 저 거짓말쟁이라고 했는데 속마음에도 없는 이야기 하네. 자기가 그렇게 이재명이 욕하고 반 이재명인데 나중에 자기 이제 전라도 박지원 제일 꿈이 전남 도지사래. 도지사.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아부하면 이재명이가 공천 줄란가? 공천 안 주면 바로 나갈 놈입니다. 이 박지호이가. 자기가 평소에 이재명 그래 욕하고 김경수 환영하고 그렇게 문재인 친문이었는데 갑자기 이재명한테 아부해가 공천 받으려고 조국 땅 보고 야 후보 보궐선거 이재명으로 뭉치된 거 아니냐 이러고 있어요. 박지호이가. 황당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박지원에 대해서는 많이 방송했지 않습니까? 하여튼 이게 만약에 진검승부가 돼가지고 조국이도 절박하거든요. 교도소 가기 전에 이거라도 이겨놔야 교도소에서도 이게 희망이 있잖아요. 이게 만약에 이재명이가 져버리면 이거 치명타입니다. 호남이 버리면 민주당의 적자가 될 수가 없어요. 호남이 버리면. 이게 두 번째 리스크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지금 김경수, 특히 김부겸이가 요즘 이게 반 이재명 돌아섰죠. 원래는 총선 때 같이 선대위원장 했잖아요. 근데 요즘 이재명이를 완전히 까고 있잖아. 왜? 리더십을 유연하게 해야지. 이렇게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치면 안 된다고. 아예 노골적으로 반 이재명 노선을 걷고 사무실까지 없고 본격 정치 제기했지 않습니까? 김부겸이가 완전히 반 이재명으로 돌아섰지 않습니까? 김경수는 곧 오겠지만. 그 다음에 김동연도 마찬가지죠. 이재명의 가장 원수하면 전해철이 아닙니까? 전해철이가 옛날에 경기도에서 하려고 이재명이 빨리 수사해라 압력냈고 이재명이가 권순일이 도움 아니었으면 김만배 도움 아니었으면 죽을 뻔한 선거법 다 이게 전해철이가 행안부 장관 때 있었던 일 아닙니까? 행안부 장관 때. 근데 전해철이가 이재명이 하면 이게 원수 중에 원수인데 지금 김동연 경기도의사 거기 도정자문위원장 같지 않습니까? 지금 상김이 반 이재명으로 뭉치고 있지 않습니까? 반 이재명으로. 그것도
옛날에 다 총리 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총리하고 도지사하고 지금 현직 도지사고 다 여기 한 가닥씩 했던 사람이 뭐 이재명이는 뭐 있습니까? 원래 변방의 사또로 그냥 성남시장 하다가 이제 도지사 잠깐 했는데 그게 다죠. 그게 다 아닙니까? 뭐 저는 이런 게 위기가 이재명이가 하나하나 위기라는 게 모르겠지만 세 가지 위기가 동시에 덮쳐오면요. 엄청난 게 파급 효과, 나비 효과, 파급 효과가 생깁니다. 생겨요. 왜? 사법 리스크와 정치 리스크, 그 다음에 이거 보궐선거 리스크와 선거 리스크까지 다 이게 동시에 덮치면 우리 이거 해일이나 파도 같은 거 보면 있잖아요. 여기 동시에 덮치면 쓰나미처럼 엄청난 파급 효과가 생깁니다. 따라서 저는 뭐 지금 이제 이거 위기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아주 근거 없는 건 아니다. 이렇게 보고요. 거기에 저는 법조인이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그 법조인들이 원칙에 따라서 제대로 이재명을 심판하는 이게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 호남도 지금 이를 갈고 있잖아요. 이번에 투표율이 20%대입니다. 초반입니다. 호남도 이게 보궐선거 투표만 많이 하면 이재명 심판합니다. 그러면 이게 설 데가 없어요. 이재명이가 안동을 중심으로, 안동일 중심으로 정치할까요? 민주당이 호남 빼면 민주당입니까? 호남만 이게 이재명이 버리면 이재명이 못 버팁니다. 그 다음에 그 상김, 신상김 등장하면 저는 상당히 그 이재명의 10월 위기설은 구체적으로 이게 발생할 수 있다. 현존하고 상당히 급박한 이런 게 위험으로 다가올 수 있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분석을 합니다. 일단 그 상김하고 그다음에 호남 보궐선거는 호남이 할 거고요. 저로서는 일단 이게 법적으로는 이재명을 어떻게든 잡아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